안녕하세요. 네, 신경과 의사 윤은규입니다. 네, 오늘은 우리가 운동을 얼마만큼 하면 좋은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운동. 자, 운동이 좋은 건 다 아시죠? 그래서 누구나 다 시간을 내서 하고 싶어 하고, 혹은 때로는 비용을 들여서 하고 싶어 하는 게 운동인데, 과연 일반인이라고 하면 운동을 얼마만큼 이제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어, 많이 이제 궁금해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느 정도로 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이것은 여기 아메리칸 하트 어소시에이션이라고 하는 줄여서 그냥 아하라고 할게요. 아하라고 하는 미국 심장학회에서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어요. 아하는 여러분들이 혹시나 많이 들어보실지 모르겠지만 심폐소생술이라고 혹시 한번 들어보셨나요? 이걸 CPR, 즉 카디오 풀모너리 리서시테이션이라고 하게 되는데, 여기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아주 상당히 이제 권위 있는 그런 집단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여러 연구를 통해서 과연 이제 우리가 얼마만큼 운동을 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이렇게 기술을 해놨거든요.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기 이제 전체적인 그림을 보시게 되면 흑인 여성분이 이제 이렇게 귀에 이어폰을 꽂고 열심히 운동을 하고 계신데, 자, 우리가 운동을 할 때는 절대 귀에 이렇게 뭘 꽂고 운동을 하시면은 어떻다? 네, 위험하다. 예, 이렇게 주변에 어떤 위험한 환경을 인지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어폰을 꽂고 운동하시는 건 위험합니다. 예, 각서를 뒤로 하고 좀 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면은, 여기 보시게 되면은 자, fit in 150 플러스라고 되어 있죠. 뭔가를 아무튼 150 이상 하면 좋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은 다 에어로빅 액티비티, 즉, 자, 유산소 운동은 항상 중요해요. 자, 그렇다면 유산소 운동을 얼마만큼, 어떤 유산소 운동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여기 보시게 되면은 moderate intensity 그리고 vigorous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즉 중등도의 유산소 운동은 자, 일주일에 150분 이상 하면 되고 일주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고강도의 유산소 운동은 일주일에 75분 이상 하면 된다라고 이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주일입니다. 일주일. 근데 선생님, 그럼 중등도랑 고강도의 유산소 운동을 어떻게 아나요? 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지금 제가 설명해 드린 이 가이드라인은 여기 아래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2018년도에 나온 가이드라인인데요. 요게 사실 2015년도에도 이렇게 그래픽으로 아주, 자, 2015년도에도 이렇게 인포그래픽으로 잘 나왔었어요. 여기 이제 그림을 보시게 되면은 좀 더 직관적으로 이해를 하기 쉬운데, 이렇게 멍멍이를 데리고 산책하는 거라든지, 혹은 내가 가벼운 맨손 체조 같은 이런 유산소 운동은 자, 적어도 5회 그리고 30분 이상, 자, 곱하면은 알겠죠? 즉 150분 이상 하는 게 좋다. 자, 또는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죄송합니다, 이게 결국에는 중등도 간동의 운동이 되겠고요. 그리고 또는 이렇게 러닝이라든지 혹은 이런 그 에어로빅 같은 운동은 일주일에 3회 이상, 그리고 한 번 할 때마다 25분 이상 해서 토탈 일주일에 75분 이상 하는 것이 좋다. 그런 게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거 150분이라든지 75분은 본인의 선택 사항이죠. 여기 이제 또는이란 조건이 붙어 있으니까, 조건이 붙어 있으니까는 요건 선택 사항이고요. 요 밑에 그림을 설명하기 전에 다시 2018년도 가이드라인으로 조금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은 여기 added intensity랑 added muscle이라고 되어 있죠. 요거 설명하기 전에 요 위에 것도 한번 볼게요. 이건 좀 너무 간단한 얘기죠. 왜냐하면은 현대 이제 사회의 어떤 직업인들의 모습 자체가 상당히 이제 책상과 의자를 갖고 있는 상당히 이제 정적인 그 직업이다 보니까, 그래서 많이 움직이고 앉는 것은 좀 적게 해라라는 어떤 기본적인 어떤 이런 내용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이제 added muscle 그리고 added intensity라고 이제 되어 있죠. 결론적으로 여기 유산소 운동과 함께 이렇게 근력 운동을 하고,
게다가 유산소 운동을 하면서 이렇게 인텐시티 좀 더 힘든 유산소 운동을 하면 더 좋다라는 이제 얘기인데, 요 얘기도 사실은 2015년도에 아주 그 그래픽으로 아주 잘 나와 있어요. 요거 이제 보시게 되면은, 자, 여기 아래 보시게 되면은 뭐가 어떻게 되어 있죠? 이렇게 요가 하는 모습이 있죠? 그러니까 머슬 스트레칭 액티비티, 요가 하는 모습이라든지, 이렇게 어르신이 이렇게 그게 무겁지 않은 그런 아령을 들고 근력 운동하는 모습이 이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자, moderate to high intensity의 어떤 이런 머슬 스트레칭 액티비티를 자, 일주일에 한 2회 정도 하면은 상당히 이제 도움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즉, 자, 유산소 운동을 하면서 이렇게 일주일에 2회 정도의 근력 운동을 하면 상당히 이제 도움이 많이 된다. 그렇게 되어 있고, 여기 이제 요 내용을 다시 보시게 되면은 인테스티라고 되어 있죠. 즉, 좀 더 뭔가 또 열심히 하면 좋아. 열심히 하면 좋아. 그럼 어떤 걸 더 열심히 할래? 여기 2015년도의 그림을 보시게 되면은, 자, 여기까지 설명을 한 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일주일에 해야 될 기본적 운동량이라고 하면, 즉 신체 상태가 나빠지지 않기 위해서 현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운동량이라고 하면은, 자, 여기 보게 되면, 자, lowering blood pressure and cholesterol, 즉, 자, 혈압을 낮추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기 위해서는, 즉 여러분의 몸이 평상시 모습을 유지하는 게 아니라 더 좋아지는 방향으로 바뀌려고 하면 어떻게 운동을 해야 되냐? 여기 보시게 되면은, 자, 마찬가지 일주일에 moderate vigorous intensity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중고등도의 강도의 유산소 운동을 하는 게 좋아. 그러면은 그건 어떻게 일주일에 3회에서 4회 정도, 그리고 평균적으로 한 40분 정도 하는 게 좋은데, 그런 운동에는 여기 보시다시피 축구 혹은 사이클과 같은 좀 이런 숨이 좀 턱걸까지 찰 만한 이런 유산소 운동을 하는 것이 좋다라고 이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어떤 가벼운 산책이라든지 가벼운 러닝 같은 이런 운동은 요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일주일에 한 150분 정도 하면 되고, 그리고 이렇게 근력 운동은 일주일에 2회 정도 이렇게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이 좀 더 나은 이제 건강 상태를 원하신다고 하면은 이렇게 일주일에 3회 혹은 4회 40분 이상의 아주 고강도의 유산소 운동을 하는 것이, 죄송합니다, 중등도에서 고강도의 유산소 운동을 하는 것이 좋다라는 것이 이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2015년도 내용이 좀 더 이렇게 그림으로서 이해하기 쉽게 이제 되어 있고요. 2018년도는 어떻게 보면 좀 더 두루뭉술하게 이제 요런 식으로 이제 가이드라인이 이제 나와 있는데, 이게 또 마지막에 또 재밌는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운동을 하게 되면은 뭐 feel better라고 되어 있고, 즉 뭐 기분이 좋아진다, 이렇게 웨이트 게인, 즉 체중 감량도 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만성 질환으로부터 좀 보호가 되고, 그리고 디멘시아와 디프레션, 즉 우울증과 치매가 예방이 된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그렇다면 선생님, 아니 운동을 하면 뭐 당연히 기분이 좋아지니까 우울증이랑 치매가 예방이 되나요? 네,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인데, 좀 더 저는 이제 머리를 보는 신경과 의사니까 좀 더 설명을 해보자면, 이렇게 흑인 여성 머리에다가 뇌를 한번 이렇게 그려볼게요. 뇌를 이렇게 이제 그려서 보시게 되면은, 여기 이렇게 오른쪽이니까 우방구, 여기는 좌방구, 그리고 이제 대뇌가 끝나고 이쪽에는 소뇌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이제 이렇게 운동을 하면 머릿속에는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네, 운동을 하게 되면 머릿속에서는 여러 가지 신경 전달 물질이라는 것이 분비가 돼요. 신경 전달 물질.
요게 이제 뭐 영어로는 뭐 뉴로트랜스미터라고 하는 게 되는데, 이런 신경 전달 물질들이 머릿속에서 막 이렇게 서로의 어떤 연결끈을 따라서 쭉 분비가 되거든요. 예, 분비가 되면서 뇌가 아주 활발하게 깨어난다고 보시면 돼요. 선생님, 이게 무슨 말인가? 내가 깨어난다? 그럼 평소에 뭐 뇌는 자고 있나요? 네, 평소에는, 우리 몸 자체는 이제 에너지를 갖다가 최소한으로 이제 사용하는 방향으로 이제 항상 항상성을 맞춰 나가니까 평상시에는 어떤 기본적인 두뇌 활동에만 내 대사가 맞춰져 있다가 이렇게 운동을 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운동을 하면은, 자, 여러 가지 이 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근육도 움직여야 되고, 그리고 이제, 그런 어떤 신경도 자극이 돼야 되고, 그리고, 어떤 위험 요인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또 주의력도 기울여야 되고, 등등 여러 가지가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게 되게 많잖아요. 그럼으로써 내가 막 이렇게 활성화가 이루어지는 거죠. 내가 이렇게 막 이제 활성화가 이루어지면서 여기서 분비되는 어떤 신경 전달 물질 자체가 뇌를 이렇게 활발하게 깨워주기 때문에 내가 그 어떤 그 현대 우울증이라든지 혹은 치매는, 특히 치매 같은 경우에는, 자, 신경 절단 우리 인지에 관여하는 신경 전달 물질의 분비가 떨어져서 생기는 거예요. 자, 치매는 인지에 관여하는 신경 전달 물질의 분비가 떨어져서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자, 신경 전달 물질을 이렇게 운동을 통해서 강제적으로 올려준다면은 어떻게 되겠죠? 네, 당연히 신경 전달 물질 분비가 많은 상태가 지속이 되면서 이런 치매가 예방이 될 수 있고요. 이제 우울증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은, 네, 물론 우울증도 여러 가지 어떤 환경 요인이 있지만, 이런 나쁜 이제 우울한 환경이죠. 뭐 이런 우울한 환경에 오래 노출되다 보면은 이런 신경 전달 물질인데, 이건 또 기분에 관여하는 신경 전달 물질의 분비량이 줄어든다는 보고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우울증 치료제도 이런 기분에 관련하는 신경 전달 물질 분비를 높여주는 그런 약들이에요. 그런 약들. 그런 약들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운동을 하게 되면 뇌에서 여러 가지 신경 전달 물질 분비가 활발해지면서 이런 신경 전달 물질이 많이 떨어져서 생기는 우울증이라든지 혹은 치매가 예방이 될 수 있고, 결론적으로 이런 것은 뇌를 더 깨워주는 어떤 그런 행동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운동을 적극적으로 권하고, 운동은 아까 전에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요러한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운동을 계획하고 하시면 되겠다. 물론 개개인의 몸 상태에 따라서 좀 다르겠지만, 최소한도로 이제 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주 2회의 근력 운동, 그리고 적당한 강도라면은 150분, 조금 높은 강도라면 75분 정도의 어떤 유산소 운동이 필요하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더 어떤 건강에 어떤 이득을 얻고 싶으시다면은 주 3, 4회 정도의 40분 이상의 아주 고강도 운동이 필요하겠다라고 이제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얘기해 볼 사항은 여기까지고요. 추가적으로 궁금한 것이 있다고 하면 뭐 유튜브 댓글로 달아주시거나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